이 남자 뭔가 이상해. 혹시 여러분 연애하면서 이런 직감 느껴본 적 있으세요? 분명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찝찝하고 불편한 의심스러운 그 감정. 사실 그 직감 어쩌면 진짜로 맞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동안 살면서 바람기 있는 남자, 바람을 실제로 핀 남자 등 여러 사례를 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자들은 어떤 심리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알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람기 있는 남자 1초 만에 구별하는 법.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자가 진심이 아닐 때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내 남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혹시 이 남자의 세컨은 아닐까? 이 남자가 나에게 과연 진심일까? 이 모든 질문이 궁금하셨다면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 모든 궁금증이 풀리실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한 사람만 좋아하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아세요? 바로 핸드폰에 대한 태도예요. 진심인 남자는 당신과 있을 때 핸드폰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하죠. 반면에 여러 사람과 연락하고 있는 남자는 핸드폰이 생명줄과 같아요. 이런 행동을 자주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첫째, 데이트 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한다. 대화 중에 카톡 알림이 오면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보거나 미안 급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답장을 보내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해요. 둘째,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한다. 핸드폰을 항상 엎어놓거나 본인 쪽으로 기울이는 행동, 당신이 옆에서 보려고 하면 자연스레 각도를 바꾸는 행동 같은 거 아시죠? 셋째, 화장실에 갈 때도 반드시 핸드폰을 챙겨간다. 알림이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몰래 보거나 나중에 확인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당신이 안 볼 때 슬쩍 보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럼 반대로 진심인 남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꼭 중요한 일이나 업무의 경우라면 미안, 급한 연락 와서 잠깐만 볼게 라고 양해를 구하거나 아예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당신에게만 집중해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알리고 싶어져요. 내 일상, 내 친구들, 내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죠. 하지만 진심이 아닌 관계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걸 경계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죠. 이런 대화 패턴이 계속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항상 애매하게 답한다. 예를 들어 어디 살아? 라고 물으면 강남 쪽이야 라고 대답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동네명을 회피하는 거죠. 또 무슨 일 해? 라고 물으면 그냥 회사 다녀 라고 하면서 회사명이나 업종을 언급하지 않죠. 친구들이랑 뭐 했어? 라고 물으면 그냥 놀았어 라는 단답형 대답이 나오죠. 누구랑 뭘 했는지 구체적 설명은 해주지를 않아요. 둘째, 자신의 일상이나 친구들에 대해 잘 말하지 않는다. 친구 이름을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친구라고만 하고 성별이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죠. 셋째,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며 개인적인 대화를 피한다. 넷째, 당신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도 잘 하지 않는다. 당신의 과거나 가족, 꿈에 대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진심인 남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오늘 뭐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어 라고 답하기보다는 친구 철수랑 민수랑 치킨 먹으면서 축구 얘기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인 사람에게는 내 일상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즐거우니까요. 물론 꼭 이런 단답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닙니다. 남자들은 연인 관계가 오래되고 편안한 관계가 될수록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 또 원래 성향 자체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잘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남자가 정말 한 사람을 좋아할 때는 시간을 아끼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항상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만 만난다. 나는 수요일 저녁이 좋아 라고 하면서 다른 요일은 항상 바쁘다고 하거나 월요일에서 목요일 같은 주중에는 만나도 금요일에서 일요일 같은 주말에는 항상 다른 약속이 있는 경우죠. 둘째, 갑작스러운 만남 제안에 거의 응하지 않는다. 오늘 시간 돼? 라고 갑자기 물으면 미안, 오늘은 계획이 있어서 라고 하거나 항상 최소 2에서 3일 전에는 약속을 미리 잡아야 하는 거죠. 셋째, 주말이나 공휴일 만남을 자주 거절한다. 넷째,
만나는 시간도 항상 두세 시간으로 한정적이다. 특히 주말 저녁 시간을 계속 피한다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정말 바쁜 직업일 수도 있지만 보통 좋아하는 사람과는 주말에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진심인 남자는 어떨까요? 원래 친구들과 약속 있었는데 너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미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져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가족들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여러 사람과 애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각각의 관계를 분리해서 관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남자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연인과 연결되는 것을 꺼리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몇 개월이 지나도 친구들을 소개해주지 않는다.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나도 가도 돼? 라는 말에 거기는 좀 분위기가 라면서 말을 돌리거나 친구들 얘기는 하지만 절대 만나게 해주지 않는 경우죠. 둘째, 우연히 지인을 만나면 어색해한다.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당신을 소개하지 않거나 그냥 아는 친구라고만 말하고 그 순간 표정이 당황스러워진다면 무언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셋째,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지 않으려 한다. 난 내 얼굴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하면서 계속 피하거나 당신이 올린 사진에 태그나 댓글을 피하는 경우죠. 넷째,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 대한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어요. 원래 사생활을 분리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계속 이런 패턴이라면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로 힘들어 하는지, 반대로 가벼운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 해요. 깊이 있는 대화를 회피하게 되죠. 이런 대화 패턴이 반복된다면 눈여겨보세요. 첫째, 진지한 대화보다는 가벼운 농담을 선호한다. 둘째, 당신의 고민이나 걱정을 들어주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아시죠? 남자들은 공감형보다는 해결형이란 사실요.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공감은 못 해주더라도 저절로 해결해 주려고 나서게 되죠. 그런데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그건 정말 당신에게 크게 마음이 없을 확률이 높다는 증거예요. 셋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린다. 우리 크리스마스에 뭐 하지? 라고 물으면 아직 멀었는데 뭘 하며 답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식이죠. 넷째,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라고 하면서도 정작 깊은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색해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털어놓았는데 그런 일도 있지 뭐 정도로만 반응하는 거죠.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힘들겠다.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식으로 더 관심을 보이거든요. 이건 정말 확실한 신호 중 하나예요. 관심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매일 궁금하고 매일 연락하고 싶어요. 물론 바쁜 날도 있지만 전체적인 관심도는 일정해요. 이런 패턴을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첫째, 어떤 날은 연락이 엄청 많다가 어떤 날은 연락이 뚝 끊긴다.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톡을 주고받다가 화요일에서 목요일에는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어제 왜 연락 안 했어? 라고 물으면 아, 너무 바빠서 라며 얼버무리는 경우죠. 둘째, 만났을 때는 애정 표현을 하다가도 며칠 뒤에는 차갑게 느껴진다. 데이트할 때는 세상 다정하고 너 진짜 예뻐, 보고 싶었어 라고 애정 공세를 펼치다가 며칠 후엔 톡 답장도 늦고 응응 흐흐 같은 성의 없는 답장이 이어지는 경우죠. 셋째,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다가도 또 갑자기 시들해진다. 넷째, 요즘 바빠서 라는 말을 자주 한다. 바쁘다고 하지만 SNS는 계속 올리고 있는 경우는 좋지 않은 신호겠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온도차는 다른 우선순위가 생겼을 때 나타나요.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거나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해졌거나 진심인 남자라면 바빠도 오늘 정말 바쁜데 그래도 너한테는 연락하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일관된 관심을 보여줘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진심도 체크리스트입니다. 의심해 볼 만한 신호 6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핸드폰 사용이 은밀하고 과도하다. 둘째,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잘 주지 않는다. 셋째, 만남의 시간과 패턴이 제한적이다. 넷째,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을 피한다.
5째, 깊이 있는 대화와 감정적 교류를 회피한다. 6째, 관심도가 일정하지 않고 온도차가 크다. 3개 이상 해당한다면 관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고요. 5개 이상 해당한다면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직감이에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든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의심쟁이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헛되이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남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좀 단순해서 진심이 아닐 때는 정말 이런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돼요. 반대로 정말 좋아할 때는 사랑하는 그녀를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의심이 든다면 돌려서 말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요. 진심인 사람은 성실하게 답해 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애매하게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진짜 좋은 사람,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만나시길 바래요. 사실 바쁘게 일상을 살며 영상을 한 편 만든다는 게 시간도 많이 투자되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앤드류였습니다.